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 남겨드리는데, 오늘은 그 한국인이 아마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일본 작가 중에서는, 뭐 외국 작가로 다 합산한다 하더라도,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 뭐, 넘버 10이나 적어도 20위 안에는 드는 작가 중에 하나, 해외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정도로, 워낙 한국인이 모르는 사람 안 읽으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하루키가 에세이를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든 제가 완독한 에세이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 책인데, 오늘은 그 책에서도 4회, 약간 특이하죠. 보통 회라고는 잘 안 붙이는데 보통 우리가 랩 1부, 2부 부를 붙이거나 1장, 2장 이렇게 붙이는데, 이 책은 또 신기하게 회를 붙였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면서 목차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읽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제 4회 오리지널리티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북투버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책도 좀 글도 좀 쓰고 있어요. 나중에 책을 좀 내고 싶은 생각도 있다 라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오디오북 컨셉을 좀 유튜브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수익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처음에 수익을 목표로 했었는데, 물론 잘 안 되니까 수익을 접은 것도 있겠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좋은 의도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하루키의 그 에세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완독을 했는데 자주 빼서 읽어요. 오늘도 그냥 오디오북 만들 생각 없었고, 원래는 꺼내 읽다가 와, 되게 와닿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키는 오리지널리티 어떻게 그랬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책을 되게 자주 꺼내봐요. 이것도 읽을 때마다 확실히 약간 충격적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약간, 그니까 108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쓰는 소설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면 그건 자유로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29살이 되었을 때 소설을 쓰고 싶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처음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별 욕심도 없었고 소설은 이렇게 써야 한다 라는 제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문학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고, 존경하고 모델로 삼을 만한 선배 작가도 괄호 열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괄호 닫고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의 본 모습을 비춰내는 내 나름의 소설을 쓰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런 솔직한 충동을 몸속에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아 무턱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글을 쓰는 게 즐거웠고 나 자신이 자유롭다는 내추럴 감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괄호 열고 이라고 할까 그렇기를 바라는 것인데 가로 닫고, 그런 자유롭고 내추럴 감각이야말로 내가 쓰는 소설의 밑바탕에 자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동력이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입니다. 다양한 표현 작업의 근간에는 늘 풍성하고 자발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지널리티는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마음가짐을, 제약 없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생생한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충동이 몰고 온 결과적인 형체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내적 충동이란 그 자체의 형식이나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습득해서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도식을 사용해도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설령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식물과 똑같습니다.
한동안 날이 가물면 얼마 못 가 활력을 잃고 시들어 버립니다. 혹은 비가 좀 세차게 내리면 흙과 함께 어디론가 쓸려 가 버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일 당신이 뭔가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를 그런 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문제를 정면에서 고지고대로 파고들면 얘기는 불가피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야기가 무거워질수록 자유로움은 멀어져 가고 푸도크는 둔해집니다. 푸도크가 둔해지면 문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는 문장은 사람을 혹은 자기 자신까지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약간 여기까지 좀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어떤 그 글쓰기 스타일? 난 해밍웨이 스타일로 쓸 거야. 뭐 한국으로 뜨면은 기자 출신의 김훈 작가 스타일로 쓸 거야. 아니면 나는 너무 토스토이가 너무 좋아. 토스토이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좋아. 도스토옙스키처럼 장문체 만연처럼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잘 아니면 나는 하루키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루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들려요. 그래서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의 이제 책들은 문학 작품들은 자기 개발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goal, my goal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명확히 하라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걸 명확히 밝혀야 글을 쓸 수 있고 뭔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키는 반대로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문제를 너무 파헤치다 보면 무거워진대요.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유튜브를 만든 스타일도 실은 제 스타일이 너무 딱딱 정해진 대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했었는데 물론 나쁘지 않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인가 제가 듣다 보면은 어색해.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아웃풋은 내용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버들은 물론 시청자들을 생각해가지고 시청자들은 이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퀄의 영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본디 나의 모습이 그렇다고 너무 이제 편집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대중 앞에서 그래도 말할 기회도 좀 있고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되게 준비했을 때는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아예 안 했냐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준비를 하죠. 이런 멘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너무 힘을 주면 말이 또 오히려 버벅거리고 애드립 좀 안 나오고 그런데 준비하는데 이거 하면 이거 말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말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다른 말을 하다가 그거 말했어야 놓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의 오리지널리티는 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약간 저는 너무 딱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자유롭게 좀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봤었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읽고 1년 전에도 읽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샀었는데 근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제가 이제 대본 없이 말하다 보니까 삼총으로 빠지는데 어떤 이제 독서의 신, 일본의 독서의 신이라는 사람이 그 천일 야독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리는 그 사람, 그 엄청난 그 독서 벌레가 있는데 아마 책 제목이 독서의 신이에요. 웃기죠? 좀 약간 제목이 약간 뭐라 그럴까? 싸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게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그게 나와요. 제독의 기법. 자기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예를 들어서 세계 문학 전집 워낙 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의 감각이 흐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토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아니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감각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는 제독의 재미를 느꼈대요. 그래서 제독 꼭 같은 책을 시간차를 두고 두세 번씩 읽어보는 버릇이 맛이 다르다. 들였다라고 하는데, 약간 직업으로 소설가를 딱 보면 읽고 나서 1년 전에 읽었을 때, 6개월 전에, 물론 전 시간대가 너무 길지는 않지만 다시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달라요. 와, 하루키가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 같은 느낌? 뭐 유튜브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특히 제가 약간 꾸역꾸역 그 소설을 쓰는 그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매일 우리 되게 유명한 게 뭐 체지 그라운드 보면 졸꾸라고 그러죠. 원래 약간 비속어식으로 얘기하면 원래의 뜻은 졸라 꾸준하게인데, 졸라가 좀 약간 비속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졸려도 꾸준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졸업 후에도 꾸준하게, 그래서 어찌됐든 끊임없이 keep going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면은 아웃풋이 나온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만약 예를 들어서 매일 한 개의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직장인인데 그럼 힘들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개씩, 저도 지금 한 3주? 2주 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럼 졸구를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카톡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 저도 그 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한 3, 4개월 전에 엄청 미친 듯이 그렸다가, 이게 뭐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수가 너무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돼서 글도 써야 되고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모티콘도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아. 만들고 보면 너무 허접해. 아, 이게 통과할까? 라는 생각에서 요새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졸구를 했다고 하면, 3개월 전에 내가 시작했는데 졸구를 했다고 하면 일단 카톡에 넣긴 넣었겠다. 만약 실패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네이버 라인으로 이제 갈아타기도 하고, 좀 레벨이 낮다라고 좀 그러는데 경쟁률이 좀 더 낮은 그걸로 해서 넣을 수는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또 떨어져 그러면은 최소 나만의 캐릭터, 멜론 마스크만의 캐릭터는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졸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글쓰기에도 너무 졸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약간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너무 내가 꽂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게다가 최근에 제가 글쓰기 작법서를 하나 최근에 우연찮게 봤어요. 웃기긴 한데, 하루키처럼 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웃기죠.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하루키는 일큐파사처럼 제목을 되게 특이하게 단다라든지, 꼭 숫자를 연다든지, 제목이 또 해변의 카프카라고 하면은 프란츠 카프카인가? 그 변신인가요?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의도적으로 제목을 좀 약간 튀게 짓는다. 당신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식으로 하면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물론 키워드 중요하죠. 근데 하루키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2090년, 그럼 2090년 이런 하루키 소설이 있나? 라고 제가 이걸 만약에 썸네일을 쓴다라고 하면은 하루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한 번씩 클릭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관심을 환기시킨다. 근데 이런 작법서에 되게 어떤 그런 방법론, 하우투에 되게 꽂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루키가 정확하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하루키를 배워보는 시간으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잖아요. 오히려 뭔가를 추구하지 않는 나 자신은 원래 어떤 것인가를, 그런 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푸드코가 둔해진대요. 발이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쓸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나의 자연스러운, 이렇게 뭐랄까, 내 안에 있는 영감이랑은 좀 그런데 내 안에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재밌게 읽었었고, 하루키는 제가 요새 글쓰기 좀 꽂혀 있어가지고 계속 한번 좀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